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중세 시대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1번부터 몇 번까지 58번까지 마무리를 하고 드디어 이제 조선 시대 근세사 또 근대사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준비를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41번부터 들어갑니다. 다음 글의 진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명왕의 일은 변화에 신기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요, 실로 나라를 창시한 신기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후세에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동명왕편, 대서사시 이규보의 동명왕편 얘기하는 거죠. 1. 최씨 무인정권하에서 관직 생활을 하였다. 이규보. 네. 2.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을 포용하였다. 네. 3번. 삼국사기에 반영된 신라 계승의식을 비판하였다. 예, 비판하는 거잖아요. 동명왕. 고구려의 시조니까. 4번. 당군 계승의식을 반영하여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취하였다.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한데, 네. 사실 근데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시조를 이렇게 찬양하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군 계승의식, 이거는 이제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또 뭐 제왕원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그 다음에 42번. 고려의 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향도, 예, 농민 조직이죠. 1번. 지방의 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 향소라는 것이 이제 향청, 뭐 유향소,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양반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농민 조직이라니까요. 아닙니다. 2. 상장례 등 의례를 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네. 3번. 매향 등을 하는 불교 신앙 조직이다. 네. 4번. 마을의 노동력에 동원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예,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이 향도가 조선 시대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불교의식, 매향활동 등의 불교의식이었으나 종교적인 어떤 조직이었으나 나중에는 상부상조의 그런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답은 1번. 자, 43번. 고려시대의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전기에는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 중심으로 발달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는 향부곡소 얘기하는 것이죠. 네. 2번. 상업은 촌락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무슨 소리예요? 촌락은 무슨 도시죠, 도시. 3번. 대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송가의 무역이다. 당연하고. 4번. 사원에서 배, 모시, 기와, 술, 소금 등의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사원 수공업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자, 44번. 고려의 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송가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유대를 맺었다. 네. 2. 거란의 진입에 대비하여 광군을 주축했다. 거란 기억, 광군 기억. 네, 그렇죠. 3번. 송의 판보는 고려의 목판 인쇄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이 송나라의 자기 기술이라든가 이 인쇄 기술,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오히려 송나라를 앞지르게 되죠. 뭐 고려 청자도 그렇고요. 상감 청자, 그다음에 목판 인쇄술, 그다음에 금속활자. 네. 4번. 고려는 송의 군사적 제의에 응하여 거란을 협공하였다. 송과 같이 거란을 협공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정답 4번. 자, 45번. 다음과 같은 문화활동을 전후한 시기의 농업기술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서해에서 간결한 구양순체 대신에 우아한 송설체가 유행하였다. 구양순체에서 우아, 딱 크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아,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하는 거예요. 고려 시대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고려 후기구나. 고려 태조에서 숙종 때까지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한 사략. 예, 사략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했습니다. 이재현이 사략이라는 걸 만드는데 고려 후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걸 고려 후기를 골라라는 얘기예요. 2년 3작의 윤작법이 나타나겠다. 윤작법. 네. 돌려가면서 하는 거. 네. 원의 농상지표가 소개됐다. 이암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내기법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부 남부 지방에서 하게 되죠. 우경에 의한 신경법이 확대됐다. 원래 우경은 지증왕 때, 신라 시대 때. 그러니까 좀 더 확대됐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리을. 상품 작물이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 상품 작물을 팔기 위해서. 이거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 뭐 담배, 인삼 이런 거잖아요. 그쵸? 자, 46번 보겠습니다. 자, 46번. 다음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 고려 사회의 기존 질서를 붕괴시켜 커다란 사회 변화를 초래한 무신정변 이전을 전반적으로 고려 전기 그 이후를 고려 후기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려 전기 무신정변이 기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려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1. 전시과 체제가 문란해지고 농장이 확대되었다. 네, 고려 후기 때에 들어오면서 네, 맞는 얘기고요. 2번 기존의 행정조직과 과거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있었잖아요. 네. 3번 문신 중심의 정치 조직이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네,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네, 맞는 얘기고요. 4번 지배계층이 신분보다 관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문벌귀족이라는 그 신분이 무너지게 되면서 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 네, 그 다음에 47번 볼게요. 다음은 12세기 전반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내시 김창과 안보린 등이 왕을 시종하면서 왕의 뜻을 알고 이자겸을 체포하여 귀양 보내고자 하였다. 척준경이 침전 좌측 문에 들어 별장 이작과 장군 송해충, 이름이 해충이에요. 칼을 뽑아 들고 나왔다. 척준경이 물러나면서 외쳤다. 안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죽여라. 왕이 산호정에 갔는데 시종은 다 도망가고 근신, 임경청 등 10여 명만 있었다. 왕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여 이자겸에게 편지를 보내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였다. 네,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 영향으로 인종 때 1. 개경파의 집권으로 사회의 보수성이 강화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자겸의 난은 나중에 여기 이제 척준경도 이제 제거가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자겸의 난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김부식이잖아요. 이 사람이 개경파의 우두머리잖아요.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종이 누구를 이뻐했던 거예요? 정지상을 이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서경파고요. 네. 2번 문벌귀족 사회를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붕괴되는 건 바로 무신정변이고요. 3번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여 고려 사회를 개혁하였다. 이건 고려 후반기에. 4번 거라는 이 사건을 빌미로 고려에 재침입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훨씬 전이니까 관계없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다음 사건의 발생 시기에 역사적 사건로 맞는 것은 국가에는 경계의 난 이래로 귀족 고관들이 천한 노비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왕후 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경계의 난이 바로 이제 그 무신정변과 김보당의 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 집권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왕후 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최충원의 노비인 만적이가 했던 얘기죠. 만적이가 했던 얘기입니다. 1. 학자 출신 관료가 집권하였다. 아니고요. 2. 친송정책, 북진정책이 실시됐다. 아니고요. 3. 천민들이 신분해방운동이 나타났다. 그렇죠. 뭐 전주 관노의 난이라든가 만적의 난이라든가. 4. 교관검수를 주장하는 천태종이 유행했다. 훨씬 전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좋습니다. 49번. 고려 후기 대몽황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대몽황쟁 1. 몽고는 고려와 합세하여 여진족을 몰아내고. 무슨 여진족이에요? 거란족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나라가 몽고라고 만난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강동의 역이라고 부르죠. 강동의 역. 강동에서 만났다. 그래가지고 강동의 역이죠. 2번. 몽고의 진입에 대하여 농민 천민들의 항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네, 그렇죠. 3번. 강화도의 고려 조정은 주민들을 산성과 육지로 피신시키고 항정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버티었다. 이 강화도의 조정은 항전했어요? 아니죠. 뭐 했습니까? 얘들은 여기에서 향락 생활을 했잖아요. 이 몽골군들은 해군이 없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향락 생활을 했죠. 4번. 삼변초의 반란으로 무신 정권이 붕괴되자 몽골에 대한 항쟁을 포기했다. 삼변초의 반란으로 무신 정권이 붕괴됐어요? 아니죠. 예, 무신 정권이 붕괴되자 삼변초가 난을 일으켰고 몽골의 항쟁을 끝까지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50번. 다음 토지의 공통점은 공음전, 외역전, 민전 이렇게 있습니다. 공음전은 뭐 다 아시는 거고, 외역전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바깥에서 직업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향리죠. 그 다음에 민전은 백성들에게 주는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1. 세습이 가능하다. 그렇죠. 얘도 세습이 가능하고 외역전도 역을 해야 되니까 세습이 가능하고 민전은 백성들에게 뭘 준 거예요? 소유권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습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경작을 주로 노비가 하였다. 경작을 주로 노비가 하였다. 노비 백성들도 예, 농민들도 노비들도 했겠지만 농민들도 하죠. 네, 틀렸고 공전으로 4분의 1의 세를 납부하였다. 공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공전과 사전의 구분이 있는데 공전은 소유권에 따라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면 공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사전이에요. 그 다음에 수조권에 따라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면 공전, 그 다음에 개인이 세금을 걷어들이면 사전이에요.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전과 사전의 구분은 소유권과 수조권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굉장히 헷갈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공전은 국가가 이제 수조권을 대행을 할 때, 국가가 해서 수조권을 할 때는 여러분들 4분의 1, 보통 10분의 1 됩니다. 10분의 1. 사전이 보통 4분의 1이에요. 4번.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한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반납하면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세습을 하잖아요. 세습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수조권과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은 수조권을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 들어가니까 이건 공전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예, 만약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수조권을 행사하면 공전이 되는 거고 소유권만 따지게 되면은 얘는 사전이 되는 거예요. 또 소유권만 따지게 되면 얘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전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게 소유가 아니에요. 국가 소유예요. 세습만 가능할 뿐이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대리님. 자, 50번 문제. 다음 토지의 공통점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업전, 외역전, 민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이제 테마사 할 때 경제사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그래서 공업전은 뭐 다 아시는 거고 외역전은 바깥에 그러니까 중앙 말고 지방에서 역을 하는 사람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그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향리에게 주는 거고 이거는 민전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백성에게 주는 토지죠. 백성에게 주는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공통점은 1번 세습이 가능하다. 예, 세습 가능해요. 공업전 뭐 상으로 주는 거니까 세습 가능하고 그다음 외역전은 역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일을 하는 거 아들에게 또 역을 또 세습합니다. 그래서 세습 가능하고 민전은 백성에게 주는 토지이기 때문에 세습이 가능한 거고요. 2번 경작을 주로 노비가 하였다. 예, 노비도 하지만 농민도 합니다. 농민도. 네, 틀렸네요. 3번 공전으로 4분의 1의 세를 납부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전과 사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공전과 사전은 뭘로 나뉘느냐?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수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공전이 되는 거고요.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사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조권, 조세를 걷어들일 권리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공전이 되는 거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사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이 당시도 공전과 사전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헷갈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공전이 되면은 국가가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할 때에 보통의 10분의 1을 납부하는 거고 사전일 경우에 4분의 1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4번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한다. 반납은 뭐 이거 세습하는데 반납 안 하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 이 공음전, 외역전 뭐 요런 것들이 공전이냐 사전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구분하는 거, 요거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수조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요것들을 잘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 당시에도 지들이 헷갈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정확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공전의 개념과 사전의 개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 한국사 경제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51번 문제. 다음에 비추신 그간한계는 업적에 해당하는 것은 그는 선종의 부흥과 신앙결사운동의 새로운 움직임을 주도하였다. 송광사에 머물고 있었던 그는 송광사. 당시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였다. 불교 수행의 중심을 이루는 두 요소인 참선과 지혜를 아울러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예불독경과 함께 참선 및 노동에 힘쓴다. 이 진울이잖아요. 진울. 수선결사 진울. 네, 진울입니다. 1. 일심 사상을 토대로 정토정을 창시했다. 정토정. 네, 원효죠. 원효. 2. 정토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오타 났어요. 정토종. 2. 선교 일치에 완성된 철학 체계를 이루었다. 네, 성공했죠. 3번 세속오계를 지어 화랑도의 행동규범을 제시했다. 이거 원광법사. 4.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중시하는 교관겸수 의천이죠. 5. 하나 속의 우주의 만물을 아우른다는 화엄 사상은 전제 정치를 뒷받침했다. 이건 의상이죠. 이게 참 이게 화엄 할 때 이 화가 조화예요. 조화를 이루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 속에 우주 만물을 아우른다. 하나가 우주 만물을 다 아우른다. 조화롭게 아우른다. 그래서 이 화엄 사상을 누가 조화했냐면 이 으뜸이 되는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 그래서 왕들이 좋아합니다. 전제 이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상은 누구한테 그렇게 이쁨을 받았던 겁니까, 여러분들? 문무왕한테 이쁨을 받았던 것이죠. 문무왕이 삼국통일하고 나서 이 궁성을 새롭게 멋지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의상이 잔소리 빡빡하죠. 무슨 소리냐, 백성들이 힘들게. 그랬더니 문무왕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 여기에 해설 오류가 났는데 보기 4번에 여기 의천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의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의상 아닙니다. 의천입니다. 네, 해설이 오류 났어요. 자, 52번 문제. 다음 도표를 보고 박물관의 학예 연구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딱 보니까 이제 고려 시대의 교육제도 그거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교육제도. 1. 신분적 성격이 반영된 교육제도이다. 신분적 성격이 반영된 교육제도이다. 2. 국립대학은 과학기술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국립대학 국자감. 그죠? 과학기술 발달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유학부지만 여기 또 기술학부가 또 국립대학 국자감에서 다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서적표를 두어 도서출판을 활발히 했으며 칠제라는 전문 강좌가 열리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4번 지방관리와 서민의 자제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5번 유학부에 향음주례를 지내며 인재를 모아 학문을 가르쳤다. 여러분들이 향음주례, 그 다음에 향사례. 우리 이제 배웠을 텐데 이 향자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순수의 토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의미한다? 지방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학교를 우리가 향교라고 부르듯이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향리라고 하고 유향소, 향청, 뭐 향양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유학부에서 향은 국자감은 어디에 있는 건데? 수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자체가 틀린 거예요. 말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방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지방이 어디서 해야 돼? 향교에서 하는 거죠. 그럼 향음주례 뭐 하는 거예요? 술 주는 건데 누구한테 술을 줘요? 아주 덕망이 높은 그 지방의 덕망이 높은 아주 선비님한테 이 밑에 있는 후배들이 이렇게 아유 존경합니다 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을 받아먹어요. 향사례는 거기에 대한 사례로 이렇게
높은 덕망 있는 사람이 그 지방에 조금 인재들을 발굴해가지고 너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게 향사례입니다. 이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것이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국자감이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고려 말에 성균관으로 바꾸잖아요. 성균관으로 바뀌어서 조선시대 때의 최고 학부가 되는데, 성균관에서는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죠? 유학부만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53번. 최승로의 시모 28조로 옳은 것은 1. 모든 제도나 풍습은 중국의 것으로 따른다. 무슨 소리예요? 뭐 중국 거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것도 좋은 게 많다.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2. 골품제를 바탕으로 통치체제 확립. 터무니없는 소리. 3번. 지방관 파견, 지방세력 견제. 네, 그렇죠. 지방관 외관을 두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4번. 성리학 이념에 따라서 불교를 이단이라 배척한다. 이건 조선시대 때 들어가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의 내용이고요. 고려 말부터. 5번. 신진사대부 중심의 정치수리.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에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4번. 고려시대 사회생활 중 올바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생활 중 올바르게 나타나는 것은 1. 자녀 균분 상속이 원칙이었으며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렇죠. 고려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라고 제가 엄청 강조를 했어요. 2번. 백성을 다스리는 법률은 대대로 성문법, 아니죠, 관습법이죠.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관습법을 따랐고요. 3번. 신라 사회와 같이 신분 상승이 불가한 폐쇄적 사회였다. 아, 무슨 소리예요? 신라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4번. 최고의 관직은 과거 시험에 통과해야만 오를 수 있었다. 무슨 소리? 음서도 있었잖아요. 5번. 백정 농민은 법제적으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법제적으로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힘들었을 뿐이죠. 정답은 1번. 55번. 다음 중 고려시대 불교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진울의 수선사 결사는 정해쌍수 실천의 운동이었다. 그렇습니다. 2. 의천은 백년사에서 불교의 정화운동을 펼쳤다. 이거 누구라고 그랬어요? 참회. 요새잖아요. 요새. 교종. 3번. 불교개혁을 주장하여 지방 호적 세력과 연결된 불교 활동이 활발해졌다. 네. 그 다음에 4번. 정화운동은 원나라 간섭기에 단절되고 말았다. 네, 원나라 간섭기에 이제 권문세족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불교가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56번. 다음 고려시대의 여러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짓는 회의기관인 도병마사와 대내적인 법제 격식 문제를 다루던 식목도감은 고려시대 독자적 기구이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 당나라의 그 삼성육부 제도를 본받아서 이성육부 제도를 했으나 이 고려시대의 전통이 가미된 독자적인 기구인 도병마사, 그 다음에 식목도감이 있었다. 2. 음서제와 공음전은 문벌귀족 세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죠. 3. 이군은 국도와 궁성의 방위 및 경찰 의장을 담당하였으며 6위는 국왕의 친위군으로 기능하였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중앙군을 2군 6위라고 하는데, 2군 6위라고 하는데 중앙군인데 뭐가 더 높아요? 군이 더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도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치안 업무하고, 그 다음에 궁성을 방어하고, 심지어 국경지형까지 방어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6위 6개의 부대가. 이 군은 국왕의 친위부대예요. 친위부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서로 반대가 됐습니다. 4번. 고려의 대성에서의 서경제도는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7번. 고려시대 지배계층은 호족, 땡글,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변화하였다. 이 중에서 과론에 들어갈 지배층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왕건도 호족이었으니까 호족. 그래서 이 호족과 육두품들이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문벌귀족화되더라라는 거죠. 문벌귀족입니다. 그럼 1. 원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아부하는 부원 세력이다. 얘네들은 권문세족이죠. 2. 음서와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으며 가문을 중시했다. 그렇습니다. 3번. 최씨 정권은 오히려 무신을 억압하고 문신을 우대하였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뭔 말이에요? 알맞은 것을 골라라. 최씨 정권은 뭐를 골라라는 얘기예요? 이건 맞는 얘기인데
최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신을 좋아하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문신을 억압한 것까지는 아니고. 자, 4번. 능문 능리의 재향 중소 지주층으로 재향. 그러니까 얘들 뭘까요? 성리학을 신봉했다. 향리층이다. 향리층. 능문 능리 능문 학문에 능하고 그러니까 직업 전문적인 어떤 자기 직업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향리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나중에 중앙에 진출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신진사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진사대부.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 58번 보겠습니다. 다음 고려시대의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종 원년 11월 비로소 직관, 현직관리, 상관, 퇴직관리, 그 직상관 그러잖아요.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했는데 18품으로 나눈다. 1품은 전과시가 각각 110결, 18품은 전 33결, 시 25결이다. 경종 원년에. 그래서 시정전시과죠. 경종. 그 다음에 목종 원년 12월에 문무관리와 군인, 한인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전시과를 개정했다. 개정했다라고 나옵니다. 개정했다. 제1과는 전 100결, 시 70결, 제17과는 전 23결, 제18과는 전 20결로 한다. 목종. 아주 친절하게 나왔어요. 개정했다. 그래서 개정전시과. 목종 때. 그 다음에 문종 30년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 100결, 시 50결, 제17과는 전 20결, 제18과는 전 17결로 한다. 문종 때. 개정했는데 개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 이후로 뭐 전시과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경자 써가지고 경정전시과. 문종 때. 그러면 보면 이제 볼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쫙 보겠습니다. 몇 과? 1과만 놓고 볼게요. 1과만. 1과. 어쨌건 좀 얘는 같지만 좀 줄죠. 그 다음에 이제 18품 보니까 18품 여기 33개월 주는데 여기 20개월 주고 17개월 주고 줄죠. 주는 게 줄어요. 그러니까 줍니다. 전시과가 점점 줄 토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정전시과는 맨 처음에 했다 해서 처음 시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태조가 했던 역분전하고 똑같죠.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직상관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인품에 따라서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전시과 이제 토지가 줄다 보니까 이제 인품은 여기에서 반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인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공신들 얘기하는 공신들. 그러니까 태조 때 공신들 이거 반영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경정전시과에 가가지고는 이제 인품도 반영을 안 하지만 모두 반영을 안 한다. 이제 산관 퇴직관리 반영 안 한다. 퇴직자들에게는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종 때 이때 이제 거란의 침략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무신을 우대했던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1번. 가시기에 관품과 인품이 병행되었다. 그렇죠. 2번. 나시기에는 같은 양의 전지 시지를 직상관 무관들에 지급했다. 그러니까 시경전시과, 개정전시과 이런 것도 복잡한 거 몰라도 그냥 딱 아는 거죠. 어떻게 같은 양의 전지 시지를 다 줍니까? 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품에 따라서 10품이 몇 팔품인데 18등급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차등 지급했잖아요. 틀렸고. 3번. 다시기에는 현직 관리에게 향하여 토지를 지급했고 별사가 무산과 전시도 지급되었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무산과 문산계 이거 기억나시죠? 문산계는 문신들에게 주는 거, 무산계는 무신들에게 주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산계는 계급이 없는 애들, 그래서 뭐 여진장 추족들, 뭐 추장들,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뭐 향리들, 뭐 이런 사람들, 또 노병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4번. 관등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전시과의 정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8번 문제. 답은 뭐 쉽게 맞출 수 있으나 이 전시과와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 고려 시대의 문제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조선 시대로 힘차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